인슐린이 뭘 하냐면요. 이 혈액 속에 있는 당을 전부 뱃살로 저장을 해버립니다. 이제 조금 느낌이 오시나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굶어도 뱃살이 자꾸자꾸 늘어나는 그 이유요. 의사는 바빠서 안 알려주고 유튜버들은 몰라서 조회수 안 나와서 못 알려주는 것들. 제가 공부해서 하나씩 하나씩 쉽게 풀어드릴게요. 혼자 애쓰지 마시고요. 저랑 같이 해봐요. 혹시 오늘도 체중계 위에서 한숨 쉬셨나요? 진짜 억울하실 거예요. 나는 남들 절반도 안 먹는데 왜 나만 배가 안 들어갈까? 남들 다 마시는 믹스커피도 끊고 저녁까지 굶었는데 다음날 체중계 올라갔더니 1, 2kg 늘어있는 상황. 저도 그 마음 너무 잘 알아요. 저도 왜 그럴까 그 답을 몰라서 정말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그 답을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딱 10분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이거 모르면 평생 굶어도 살이 안 빠져요. 그런데 아는 순간 방법이 보입니다. 제가 혈당 실험하면서 깨달은 충격적인 답이 있어요. 문제는 칼로리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게을러서 내가 의지가 없어서 살이 안 빠졌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정말로 간절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발 굶지 마세요 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살을 빼겠다고 굶어버리잖아요. 사실은 그게 내장 지방을 더 두껍게 만들고 있습니다. 안 먹으면 혈당이 떨어져야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몸은 밥이 안 들어오네? 비상이다 하면서 간에 저장해뒀던 당을 막 꺼내서 쓰기 시작해요. 굶었는데요. 혈당이 180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혈당이 이렇게 치솟아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인슐린이 많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요, 이 인슐린이 많이 나오면요, 우리 몸은 지방을 저장하는 모드로 바뀌어요. 굶으면 굶을수록 뱃살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간헐적 단식은요, 16시간 공복 유지하라면서요. 이런 질문이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요. 이것도 좋은 질문이에요. 그런데요, 간헐적 단식이랑 제가 말씀드리는 굶기는 달라요. 간헐적 단식은 정해진 시간에 충분히 먹고 나머지 시간에 인슐린을 쉬게 해주는 거예요. 반면에 제가 말하는 굶기는 살 빼야지 하면서 밥을 계속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배고파서 폭식하고 혈당 스파이크 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어떻게 먹느냐 이 부분에 특히 더 집중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실제로요, 이 방법으로 허리 사이즈가 줄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굶지 않고도 이렇게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한 구독자분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당뇨 6년차이신데요. 허리 둘레가 90이셨어요. 밥 줄이고 굶고 진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살이 안 빠졌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내가 매번 이렇게 굶고 살 수는 없다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니까 한 달 만에 허리 사이즈가 7cm나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비결이 뭐예요? 하고요. 그랬더니 딱 하나, 인슐린만 잡았다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비법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인슐린 저항성, 많이는 들어봤는데 괜히 조금 어려운 말 같죠? 혈당에 관심 있거나 당뇨 있으신 분들은 정말 많이 들으셨던 단어일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인슐린 저항성이 뭐냐 했을 때 쉽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그만큼 자주 듣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개념인지 정확히 설명해주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택배 아저씨가 하루에 한두 번 오면 와, 택배 왔다 하면서 신나서 문 열어드리잖아요. 근데 택배 아저씨가 하루에 막 10번씩 와요.
아, 택배 왔어요. 문 열어주세요. 택배 왔어요. 문 열어주세요. 이거를 하루에 10번씩, 그리고 매일매일 이게 반복이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 귀찮아. 그냥 밖에 두세요. 밖에 더 주세요. 이럴 것 같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 세포도 똑같아요. 밥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고요. 혈당이 올라가면 인슐린이 와서 야, 문 열어줘. 문 열어줘. 해요. 근데 우리가 하루에 밥을 3끼, 간식에 음료까지 먹으면 인슐린이 너무너무 자주 오는 거예요. 택배 아저씨가 하루에 막 10번 왔던 것처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포가 지쳐서 아, 문 안 열어. 그냥 밖에 두고 가. 이렇게 하기 시작해요. 세포가 인슐린을 귀찮아하는 거예요. 이게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그런데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세포가 문을 안 열어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이 부족한가 보다 하고 더 많이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인슐린이 뭘 하냐면요, 이 혈액 속에 있는 당을 전부 뱃살로 저장을 해버립니다. 이제 조금 느낌이 오시나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굶어도 뱃살이 자꾸자꾸 늘어나는 그 이유요. 제가 말씀드린 구독자분도 딱 이 상태로 상담을 신청을 해주셨던 거예요. 아무리 굶어도 지방이 안 빠져요. 혈당 조절이 안 돼요. 하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풀었냐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채소 먼저, 단백질, 탄수화물, 이 순서대로 드시는 거예요. 아, 또 뻔한 얘기 하네. 아이, 순서만 바꾼다고 뭐가 달라져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실제로 이렇게 드시면 혈당이 달라집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어요. 왜 순서만 바꿔도 되는지 제가 그 진짜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우리 장에는 GLP-1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이게 뭘 하냐면, 야, 인슐린아, 준비해라 하고 미리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아, 호르몬 얘기 나오니까 좀 어려운데요. 제가 쉽게 또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밥부터 먹는 거는 손님 100명이 갑자기 몰려왔는데 직원이 출근을 안 한 상태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완전 너무 바쁘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채소부터 미리 먹잖아요. 그러면은 아, 손님 100명 예약되어 있습니다 하고 미리 전화를 받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직원도 미리 준비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응대도 질서정연하게 아주 깔끔하게 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채소를 미리 먹는다라는 건 우리 몸이 혈당 스파이크를 대비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된다? 야채 먼저 먹어야 한다. 손님 100명 예약 있어요. 미리 몸에게 알려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떻게 먹으면 좋은지 꿀팁까지 섞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채소 먼저 먹기. 밥 먹기 전에 채소나 나물을 먼저 드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채소를 먹고 5분 기다리는 거 좀 힘듭니다. 저도 해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방법을 조금 바꿨어요. 밥을 조금 늦게 푸거나 아니면 제 왼쪽에서 멀리 밥을 두는 거예요. 대신 채소나 단백질을 내 앞자리에 놓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채소부터 손이 가거든요. 그렇게 미리 야채를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죠. 환경을 바꾸면 행동이 조금은 바뀌기 쉬워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단백질을 먹는 건데요. 단백질도 GLP-1 호르몬을 자극해요. 1차로 채소가 깨우고 2차로 단백질이 지원을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포만감을 유지하는데 단백질이 많은 도움이 되니까 식사하실 때 단백질도 꼭 챙겨주셔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탄수화물을 마지막에 드시는 건데요. 밥이나 빵은 가장 나중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이거 식사 순서를 하나 바꿨을 뿐인데 식후 혈당, 당화혈색소 떨어졌다는 분들이 꽤 많이 문자를 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십니다. 같은 밥,
같은 반찬인데도 순서만 바꿔도 이렇게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인슐린 저항성 확 낮추는 생활 수칙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메모해 두시고 오늘부터 바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식후 10분 걷기예요. 거창한 운동 필요 없고요. 밥 먹고 딱 10분만 걸으시면 돼요. 걸으면요, 근육이 혈액 속에 있는 당을 직접 가져다가 쓰기 때문에 혈당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인슐린, 당뇨약 없이도요. 그래서 저는 이걸 혈당 부채 갚기라고 불러요. 밥을 먹으면요, 몸에 빚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걸 걷기로 바로바로 갚아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빚은요, 돈이 생기면 한꺼번에 왕창 갚아도 좋지만요, 사실 더 좋은 건 매일매일 조금씩 갚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말에 몰아서 운동을 하시는 것보다 매 식후 10분 걷기가 훨씬 더 효과가 좋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침 공복에 물 한 잔 드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물부터 한 잔 꼭 드세요. 밤새도록 우리가 자는 동안 수분이 빠져나가 있기 때문에 혈액이 살짝 끈적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물을 마시면 순환에도 좋아지고 공복 혈당도 안정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요, 11시 전에 자는 거예요. 잠이 부족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확 올라가요. 하루 못 자도 다음날 인슐린 민감도가 20에서 30%나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밤 11시 전에는 꼭 눈을 붙이시도록 하는 게 좋아요. 이게 공짜로 할 수 있는 최고의 혈당 관리고요. 저 같은 경우도 잠을 잘 못 자면 다음날 단 것 당기고 탄수화물이 들어있는 거 조금만 먹어도 혈당이 확 튀는 걸 여러 번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잠은 진짜 잘 자야 된다. 잠이 보약이다 라는 거를 몸소 경험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도 인슐린 저항성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을 텐데요. 검사는 꼭 안 받아도 대략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3가지 중에 2개 이상 해당되시면요, 인슐린 저항성인가? 한번 의심해 보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밥 먹고 나면 엄청 졸려요. 두 번째, 배고프면 짜증나고 손이 떨려요. 세 번째, 뱃살이 유독 안 빠져요. 이 3가지 중에 2개 이상 해당되신다면요, 오늘 알려드린 체단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 검사는 가까운 병원에 문의해 주시면 검사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 들으셨을 때 좀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굶고 고생 많이 했는데 이거 허탕 친 거 아니야? 내가 헛수고했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그런 노력들은 절대 틀리지 않았다는 말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몸이 작동하는 원리를 조금은 모르고 오해하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 영상 보시면서 그 원인들을 하나씩 알게 되셨으니까요, 이제는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다시 시작하시면 되세요. 체단탄 순서 지키시고요. 식후 10분 꼭 걸으시고요. 일찍 주무시고요. 이 3가지만 잘 하셔도요, 혈당의 리듬을 더 좋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시작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린 진짜 이유는 또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책하는 그 순간들을 멈추게 해드리고 싶기 때문이에요. 내가 또 뭘 잘못 먹었나?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이런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서요. 그래서 올 한 해 혈당 때문에 속상하셨던 분들 많으실 테지만요, 이제 그 자책은, 후회는 오래 두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인이 뭔지 알았으니까요, 이제는 하나씩 실천하는 것만 남았잖아요. 우리는 실천하는데 조금 더 집중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저는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것들 더 알려드리려고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바빠서 안 알려주고 유튜버들은 몰라서
조회수 안 나와서 못 알려주는 것들. 제가 공부해서 하나씩 쉽게 풀어드릴게요. 새해에는 혼자 애쓰지 마시고요. 저랑 같이 해봐요. 같이 하면 조금 더 즐겁게 오래도록 갈 수 있을 테니까요.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혈당 잘 흐르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당뇨딸이었습니다.